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만드는 방송. 오늘도 대박의 확률의 코너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박의 확률 코너의 진행을 맡은 박철순 매니저. 송유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시는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나름 선방하는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사상 최고가 경신한 종목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잘 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뭐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탑픽 종목으로 효성중공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I 시대에 걸맞는 섹터였고, 이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압기와 같은 전력 기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서 타고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수주까지 더하면 벌써 1조 매출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주가는 그리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역사상 최고가를 어제 바로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상단 부근에는 사실 큰 매물 저항대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점이라든지 저항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승을 더 감안하셔서 상방 흐름을 여시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을 좀 하향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잘 갔지만 지난주에 또 송유 매니저님이 추천했던 종목들 개장한 이후에 바로 오늘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예,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진짜 근데 저희가 종목 선정에 지금 굉장히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천 나가고 나서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상 매출액 1조 3천억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매직이죠. 1,400억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69%, 160%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SS는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도 그렇고요. 그 전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갔는데 오늘도 지금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종목들과 섹터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오늘 원전을 갖고 왔습니다. 원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그렇고 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모멘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익 매물 나면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 원전 섹터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볼 수 있었고요. 트럼프의 어떤 공약 패키지였던 아젠다 47에서는 일단은 원전, 기존 원전을 좀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단 당선 이후에 가장 기대감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SMR 시장의 개발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전망이고요. 추가적으로 인허가 규제를 좀 더 완화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원전의 규제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통해서 원전 인프라 확대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원전 관련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원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긴 하지만 공급망 쪽에서 좀 약간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는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망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선책을 본다면 가장 압도적인 또 기술력과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독보적인 공급망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원전과 더불어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관련된 원전 기업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원전 기업에게 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빅테크가 가장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 기업들과 전력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했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요. 건설 기간도 짧고 육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9%대 연평균 성장을 전망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SMR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체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체코 이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일단 이의 제기가 왔습니다. 경쟁 업체들로부터. 하지만 이게 기각이 됐죠. 그리고 실제 어제부터 체코 쪽에서 담당자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세아누리라든지 이런 원전과 관련된 대표 회사들과 설비들을 보러 시찰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본계약이 있거든요. 이 본계약 때 있을 뭐 가격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방문했던 이 방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 본 입찰까지 큰 문제 없이 성공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단기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로 급등 나온 종목들은 차익 매물 때문에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순환매를 고려해서 교체 매매를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주도 살펴봤는데요. 원전주에서 또 어떤 종목, 지금 어떤 섹터들 좋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죠.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향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냐면은, 일단 판매량이 있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지난 10월 판매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한 달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 17만 6천 대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친환경차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3만 6천 대 정도 판매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서도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만 6천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전체에서 한 달간 17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64%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글로벌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방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캐즘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차 인프라까지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고, GM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선전을 할 때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바로바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고부하 가치 차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부하 가치 차량이라고 하면은 제네시스도 있고 SUV, 그 안에 또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전기차 캐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밑에 중요한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을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판매 대수까지 같이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133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80만 대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대수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한 해 미국에서 전체 판매하는 양과 맞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8년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일단 중요한 거는 부품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섹터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종목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원전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첫 방송 때 이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려서 두 자릿수 정도 수익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래서 또 한 번 두 번째 원전주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더 한 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S&T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이제 가열과 냉각을 위한 열 교환기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생산하고 그리고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전주를 묶을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예전에 이제 한수원 쪽으로 컨덴서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울 1호기와 2호기 때 컨덴서를 제작해서 납품했던 전례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전주로 볼 수 있고 지금 세한울 이제 3호기와 4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컨덴서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S&T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전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LNG 프로젝트의 글로벌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LNG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2030년도까지 무려 가스 생산을 60% 늘린다고 말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무려 2배 이상 가스 생산을 늘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에어쿨링을 생산하고 있는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상반기 때는 한 공급 계약을 봤을 때 수주 잔고가 한 5천억 원 정도 쌓였는데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들어와서 3건의 수주 공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역대 최고가까지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고점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일단 2024년도 엄청 또 실적 성장을 감안했을 때 PER은 지금 9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 차트만 보시고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BR, PER, 포워드 PER이 9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설명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자, 16,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를 만약에 뚫었다면 2만 원까지도 한번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추가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S&T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원전도 그렇고 LNG 말씀도 해주셨는데 야심찬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확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몇 프로 보시나요? 네, 저는 77% 봅니다. 뭐 77%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지금 이제 정고점 부근에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일단 캐니스터 선도 기업입니다. 캐니스터라고 하면은 연료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포집하는 부품이죠.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에도 들어가지만은 하이브리드 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로 현대기아차를 두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안에서 특히 내연기관의 점유율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수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캐니스터 선도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수익성 강화에 대해도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얘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도 탑재가 되고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거는 단가가 2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성 강화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4년 연속 실적 고성장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0년만 보더라도 4,097억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8,000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목표가는 5,8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저는 오늘 S&T 에너지 추천을 드렸고 이제 코리아 FT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또 얼마나 또 오를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대박 양육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